여기 약속 장소로 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보죠. 남은 거리는 300~400m 정도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겠죠? 하지만 5분 정도 늦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여유있게 걷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뛰는 건 귀찮고 힘드니까요. 전력을 다해서 뛰어갈 것이냐, 평소처럼 걸어갈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오직 이 사람의 생각에 달린 문제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고1 정도부터 전력 질주를 한다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방향과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이런 가능성이 실제 교육 현장이나 입시 컨설팅 현장에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사회의 때가 묻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먼저 경험한 현실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목표 설정 자체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 학생들의 현재 성적과는 상관없이 공부 상담을 청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성적에 맞춰서 목표를 잡는 습관을 버려라. 공부의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스카이를 목표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그러면 최소 서성하는 간다. 적어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새롭게 결심을 했다면 목표는 항상 최고 지점을 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학생 각자가 투자해야 할 열정과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꽉 채워진 상태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뚜렷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이미 공부를 잘 하고 있는 1등급 학생들은 논외로 하죠. 우선 2, 3등급 정도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 계획을 짜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4, 5등급 또는 그 이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건 불가능한 목표라며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곤 합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 중에도 그런 종류의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마저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능 세대에서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결국 국어에서 최종 승부가 갈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저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상위권 학생들로 채워져 왔는데요.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높게 잡고 법이나 경영을 전공해보라는 선생님들의 권유를 받곤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상위권 집단에 속한 학생이었을 때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아빠의 입장에서는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세우는 목표만큼만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생도 스카이로 진학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은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고2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진학 목표보다는 차라리 재수를 해서라도 무조건 스카이를 목표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하죠. 그래서 옛 제자들은 저를 스카이 대마왕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일단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설정하는 걸 공부의 제1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목표에 걸맞은 자기만의 질서를 새롭게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스카이를 외치는 제 모습이 마치 대마왕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 재원생들에게 인간적으로 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전 이런 평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좋은 대학을 갔다고 인사를 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어도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부러워한다고 말해줄 때마다 찾아오는 보람과 짜릿함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중독성이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기분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에 매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학생들 스스로가 나만의 질서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어른들 이상으로 목표 지향적인 생활을 만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에 성공하게 되죠.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반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또 되도록이면 남학생들만 제자로 받으려 하는 것도 자기만의 질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건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학생들로만 진행되는 수업은 발표나 질문도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죠. 당연히 공부의 결과도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생뚱맞고 구시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학원에선 학원 매출 문제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녀 분반을 선뜻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 여러분 자녀의 한계를 절대로 미리 예측하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입시 컨설팅 회사나 많은 선생님들이 고1 때부터 자녀가 갈 대학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학생부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정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입시 공부라는 건 결단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목표를 굳건하게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정주행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질서를 확립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정상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선생님 이전에 아빠의 입장에서라도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안전한 실적 쌓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도구로 제공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에 일부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각자 확립해야 할 자기만의 질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